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색출해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서 관련 TF를 꾸리겠다고 지금 공표를 했죠.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이른바 내란 청산의 칼날을 공직사회까지 겨냥을 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적폐청산의 시즌2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고요. 정부 여당이 내란 청산의 프레임을 통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불리해진 여론을 뒤집고 더 나아가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엄 가담자를 색출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49개에 달하는 이 중앙행정기관 전체가 대상이고 또 이 검찰, 경찰, 국방부 등 12곳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최소 10명 이상으로 꾸려진 TF를 만들 예정이라 이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약 500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 총리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행정부 조사는 이와 별도로 해야 한다며 자체 조사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조치가 필요한 계엄 가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기소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 TF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김 총리는요, 내년 설 전에 관련 조치를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 진행될 수 있는 공직 인사에서 말 그대로 대대적인 물갈이 광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대적인 계엄 가담자 색출 배경을 묻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고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즉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과 일을 대충하는 공무원들을 구분해서 제대로 상도 주고 또 벌도 주고 그 신상필벌이 없으면 공무원 사회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불법적인 계엄에 동조를 했거나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조사와 조치가 전 정권 측 인사들에 대한 보복이나 탄압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장 야당은요. 내란 청산을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조사 방식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TF의 조사 범위는요. 작년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입니다. 또 이 계엄에 직접 참여 혹은 협조했는지 또 정당화나 은폐 행위를 했는지 등을 샅샅이 살피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조사 방식을 보면요. 이 개별 신문과 서면 조사는 물론이고 디지털 포렌식 등이 활용되는데요. 이 업무용 PC 열람과 함께 이 개인 휴대전화도 제출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PC,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대기 발령,
직위 해제 같은 인사상의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자발적인 건지 강제성을 띄우는 건 아닌지 위법은 또 아닌지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조계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의 TF 조사 방식은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휴대폰 등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여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혐의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영장 없이 업무용 PC를 포괄적으로 열람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당연히 벌써부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선 부처에서는요, 심지어 이미 누구누구가 내란에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투서가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군단장급 장성 인사를 앞둔 국방부에는요, 이미 투서가 잇따라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누구누구가 계엄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누구누구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홍범도 동상을 철거하려 할 때 앞장선 사람이다라는 등 이 계엄 전후 행적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고요.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도 승진 후보군에 있는 경찰 간부 암흑에는 내란 동조자라는 식의 투서가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 TV조선이 이 정부가 집중 점검을 예고한 12곳 중 한 곳에 소속된 공무원과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까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라며 무섭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중앙부처 관계자는 서로 계엄 관련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고 있다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공직사회 분위기 8년 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이 됐던 적폐청산 때를 연상케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요, 적폐청산이 내란 청산으로 이름만 바꿔달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대선 1호 공약,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우고 19개 부처의 TF를 꾸리고 5년 가까이 전임 정부 과거사를 밝히는 데 집중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공직사회가 극도로 얼어붙었고 이 피로감도 호소했던 것을 의식한 듯 이재명 정부는 이번 TF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적폐청산 시즌2에 불과하다며 여권의 부담스러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다른 이슈로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고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작정입니까?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보복의 반복은 이제 국민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내란 청산.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이 계엄에 동조했거나 가담하거나 또 찬성한 사람을 색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정말 국헌을 흔드는 진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였고 사실 6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지금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 공직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실 어떻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하고는 지금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기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서로 간에 이 투서가 난무한다고 하니까 이런 조직 간의 조직 내부의 갈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걸러보는 그러한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야만 국정 운영의 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합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런 태스크포스를 만들므로써 투서가 지금 한 10장쯤 들어왔다면 앞으로 아마 100장, 1000장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비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 과정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성남시의 예를 들면서 제대로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잘 구분을 했다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누가 떠올랐냐면은 법인카드 심부름했던 그 배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그럼 일 잘하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 잘 못하는 공무원인지 판단이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위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이제 스스로 또 충성 맹세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요. 이게 정무직과 정규직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늘공까지도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선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식의 군기 잡기가 내년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질의 이제 법무부라든지 국방부, 경찰 쪽에서는 일각의 그 정규직 중에서는 먼저 순순히 또 이제 그 충성 맹세를 하는 사람도 나오는 그런 기현상까지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러한 그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네.